지역구 총선하면 이제 지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역구의 내 의원이 잘하고 있느냐, 4년을 더 맡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다른 사람이 된 게 좋다가 과반을 넘습니다. 52. 현역 의원을 다시 보고 싶다가 29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현역 물갈이, 선수 물갈이 어떻게 보면 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게 특히 수도권이 문제입니다. 네네. 양쪽 성분은 결국 영남은 어차피 PK든 TK든 물론 PK는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저게 지금 서울, 경기, 예. 인천만 얘기하는 거예요. PK, TK는 어차피 보수정당 그리고 저쪽은 호남은 진보정당 이런데 결국은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이른바 네. 서울, 경기, 인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경기와 인천이 총 72석 중에 지난 21대에서 무려 62석이나 챙겨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싹쓸이했죠 거의.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54%. 그건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54%예요. 그리고 현역 유지를 원하는 쪽은 경기는 26%, 인천은 28%. 거의 두 배는 안 되지만 2배 가까운 수치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과연 뭐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느냐. 그건 뭐 양당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1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등골이 선언을 할 거예요. 네. 뭐 이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박빙 지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박빙 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선거 기간 안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이 문자 선거가 엄청난 전쟁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는 원래 가령 이번 선거가요,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아마 이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가령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 수해 피살 사건이라든가 무엇보다도 도보다리에서 건너준 USB에 뭐가 들었느냐 이게 우리 국민적 의심에 엄청난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될 것을 막으려면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찾아왔을 때 명문 정당이다 이러면서 우리 통합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결속이 중요하다. 그만큼 지금 비문 친문 아니면 비명 친명 할 것 없이 뭉쳐야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일 텐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공천 상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13일 밤에 심야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그 비정규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사무부총장도 있고 거기서 가령 기동민이 어떻다, 이수진이 어떻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있었던 논란이 있었던 예, 의원들. 노웅래를 딱 보니까 공수장을 다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수장을 다 읽어보고 네네. 이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수긍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잘라내야 된다.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건 정성우 의원이 왜 거기 들어갔냐 이것 때문에 좀 이상한 시선들이 있는 참 거잖아요. 그래 비정규 그러니까요. 이게 정규 회의가 아니라 당직이 지금 없는데. 이게 심야의 비정규 회의인데 예. 공관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위보다 오히려 이 비정규 회의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 비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경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게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당신 여론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10%야. 그런데 누구누구는 지금 31%야. 그 20%가 오차가 넘었으면 네. 단수 공천이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문학진 의원이 그 어디서 나온 조사냐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이게 민주당 시스템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하니까 우리는 그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경기도 팀, 네. 경기도 팀에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이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 경기도 팀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겠느냐. 네. 그렇다면 지금 공관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선을 다 꺾고 있다. 정성호 의원 옆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의논해서 선 꺾고 꽃 펴시고 동그라미 친다. 여기에 따라서 공천을 하면 이게 공천이냐 사천이다.
그래서 이재명 사동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 이러니까 이 민주당의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원로들이 정대철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광철 의원 뭐 이런 원로들 전 의원 이 네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 그만해라. 그런 짓 그만하라. 문학진에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문학진은 불과 재선밖에 안 된다. 응? 그만하라. 당신 친명은 지금 사순 오순 또 딱 그대로 있는데 왜 문학진에게 그렇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출마 포기를 종용하느냐. 지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안에 보이지 않는 내분, 네. 내용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 우리나라에서 진보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결국은 분열하면 죽는다. 이건 사실은 선거를 앞두면요. 예, 예. 선거에서 딱 그 이 두 가지 원칙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가 골리앗과 다윗 싸움으로 보이면 다윗이 무조건 이긴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분열상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며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무난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비명들은 이재명 대표 전화 받을까봐 겁나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그렇죠. 반발하고 있고 또 지금 이성만 의원 이런 분은 아예 얘기도 못 듣고 그냥 다른 분이 공천돼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선 마치 전략 공천 카드인 것처럼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단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추미애 의원은 5선이잖아요. 그렇죠. 5선이고 지난번에는 뭐 장관 한다고 해서 출마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광진이 아니에요. 거기는 고민정을 이미 단수 공천을 했고 이번에는 그 멀쩡한 이수진을 빼내고 지금 나경원 대표와 네. 나경원과 이수진 그 비례대표 아닌 이수진 의원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독대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따로 만나서 자 여기 와주세요. 우리가 경기도 팀이 조사 딱 해보니까 싸움이 된다. 와라 이러니까 아마 동작을 해서 나경원 예. 의원을 잡아달라. 예 추미애 의원이 전 의원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내하고 그 나경원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